사색에, 향기.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정말로 볼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나눈 가족,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도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로 인해 타인이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말이 많은 것보다 침묵하는 게 더 낫습니다. 오늘 주제는 나이 들수록 감춰야 하는 말입니다. 남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지 마세요. 노후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재산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노후에는 퇴직금을 자식의 사업에 넣었다가 날리고 친구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보증을 섰다가 돈을 잃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주변에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분명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돈으로 뽐내고 싶다면 적어도 내가 가진 돈의 1%는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것도 못하시겠으면 절대 자기 재력을 남들에게 과시하지 마세요. 돈은 삶에 필요한 도구이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집착하거나 탐욕스럽게 되면 오히려 돈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둘째, 남에게 자신의 흠을 털어놓지 마세요. 완벽함은 신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흠은 남한테 드러내지 말고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잊으세요. 그리고 가족의 비밀이나 친구의 고민, 회사나 학교에서 벌어진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쓰는 말을 저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야 해.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은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남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특히 자신의 흠을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자기 약점을 스스로 노출하는 셈입니다. 친구에게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면서 만약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말하면 그 친구는 입이 너무 가볍고 의리 없다고 비방합니다. 지금부터 친구를 욕하는 것을 멈추시고 자신의 입을 먼저 탓하세요. 자신의 흠이 다른 사람의 귀로 들어가는 순간 더 큰 고통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셋째, 자신의 꿈과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을 삼가하세요. 여러분은 노후에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나요? 그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남들에게 알리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그 꿈을 향해 정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꿈과 목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룰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물론 그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몇몇 사람들은 부정적인 조언을 늘어놓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물길은 하나인데 각자 자기 실력을 뽐내며 명령하고 개입하다 보니 결국 원하는 곳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충고는 방해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결심한 꿈과 목표를 말하고 그것에 대한 칭찬을 듣게 되면 그 순간 꿈과 목표를 이뤘을 때와 같은 도파민과 엔돌핀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꿈과 목표를 이루지 않아도 우리의 뇌는 이미 그것을 이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꿈과 목표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 꿈과 목표를 다 성취하고 난 뒤에 남들에게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넷째, 자신의 선행을 남들에게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속담과 비슷하게 불교에는 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의 뜻은 은혜를 넉넉히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넉넉히 베풀면 그 복은 배가 되어서 내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복을 내가 받지 못하면 내 후손들에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베푼 후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재물이나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나 행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운 말로 남을 위로하거나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것도 보시의 일종입니다. 또한 남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몸으로 돕거나 눈빛으로 호의를 표현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나에게 밥과 술을 얻어먹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지갑을 집에 놓고 온 바람에 매번 밥을 얻어먹던 친구가 나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얻어먹기만 했던 그 친구는 자기가 밥을 샀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 눈에 거만해 보이기 쉽습니다. 선행은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베풀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베풀었으니 자신이 대단하다는 마음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베풀매 태도입니다. 들춰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자녀의 일기장이나 다이어리를 몰래 열어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셨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해도 사생활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가족이라도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 비밀은 반드시 지킵니다. 어떤 부모님은 아이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 먼저 이야기했더니 친밀감이 사라지고 문제가 더 악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아이의 일기장을 몰래 보았지만 결국 자녀의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알게 되었고 본인만 괴로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는 말이 모르는 게 약입니다. 자녀들도 자기 생각이 있으니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놓이면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가족한테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비밀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잊어버리세요. 상대방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밝히기 싫은 자신의 비밀을 말해줬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비밀을 나에게 말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소중한 비밀을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소중한 사람이라면 부디 그 비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다스러운 자신의 입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면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남들에게 노출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을 남에게 드러내는 것은 내 삶을 그 사람의 손안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가슴 아픈 사실이지만 내가 마주한 고민과 상처,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을 주변 사람 10명에게 말하면 8명은 앞에서는 나의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내 아픔을 통해 자기 행복을 쟁취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8명의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라 해도 말입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지 마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스스로 원인을 파악하고 독서를 하고 명상과 운동을 통해 육체를 단련하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약해 보여도 생각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면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남들이나 나에게 해가 가는 말과 행동을 부디 삼가시고 앞으로 좋은 말을 더 많이 하시고 들으시면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하거나 반복해서 들으시면 긍정적인 효과가 2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남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지 마세요. 노후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재산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노후에는 퇴직금을 자식의 사업에 넣었다가 날리고 친구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보증을 섰다가 돈을 잃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주변에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분명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돈으로 뽐내고 싶다면 적어도 내가 가진 돈의 1%는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것도 못하시겠으면 절대 자기 재력을 남들에게 과시하지 마세요. 돈은 삶에 필요한 도구이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집착하거나 탐욕스럽게 되면 오히려 돈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둘째, 남에게 자신의 흠을 털어놓지 마세요. 완벽함은 신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흠은 남한테 드러내지 말고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잊으세요. 그리고 가족의 비밀이나 친구의 고민, 회사나 학교에서 벌어진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쓰는 말을 저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야 해.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은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남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특히 자신의 흠을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자기 약점을 스스로 노출하는 셈입니다. 친구에게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면서 만약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말하면 그 친구는 입이 너무 가볍고 의리 없다고 비방합니다. 지금부터 친구를 욕하는 것을 멈추시고 자신의 입을 먼저 탓하세요. 자신의 흠이 다른 사람의 귀로 들어가는 순간 더 큰 고통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셋째, 자신의 꿈과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을 삼가하세요. 여러분은 노후에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나요? 그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남들에게 알리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그 꿈을 향해 정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꿈과 목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룰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물론 그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몇몇 사람들은 부정적인 조언을 늘어놓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물길은 하나인데 각자 자기 실력을 뽐내며 명령하고 개입하다 보니 결국 원하는 곳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충고는 방해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결심한 꿈과 목표를 말하고 그것에 대한 칭찬을 듣게 되면 그 순간 꿈과 목표를 이뤘을 때와 같은 도파민과 엔돌핀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꿈과 목표를 이루지 않아도 우리의 뇌는 이미 그것을 이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꿈과 목표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 꿈과 목표를 다 성취하고 난 뒤에 남들에게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넷째, 자신의 선행을 남들에게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속담과 비슷하게 불교에는 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의 뜻은 은혜를 넉넉히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넉넉히 베풀면 그 복은 배가 되어서 내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복을 내가 받지 못하면 내 후손들에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베푼 후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재물이나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나 행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운 말로 남을 위로하거나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것도 보시의 일종입니다. 또한 남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몸으로 돕거나 눈빛으로 호의를 표현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나에게 밥과 술을 얻어먹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지갑을 집에 놓고 온 바람에 매번 밥을 얻어먹던 친구가 나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얻어먹기만 했던 그 친구는 자기가 밥을 샀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 눈에 거만해 보이기 쉽습니다. 선행은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베풀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베풀었으니 자신이 대단하다는 마음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베풀매 태도입니다. 들춰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자녀의 일기장이나 다이어리를 몰래 열어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셨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해도 사생활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가족이라도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 비밀은 반드시 지킵니다. 어떤 부모님은 아이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 먼저 이야기했더니 친밀감이 사라지고 문제가 더 악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아이의 일기장을 몰래 보았지만 결국 자녀의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알게 되었고 본인만 괴로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는 말이 모르는 게 약입니다. 자녀들도 자기 생각이 있으니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놓이면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가족한테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비밀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잊어버리세요. 상대방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밝히기 싫은 자신의 비밀을 말해줬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비밀을 나에게 말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소중한 비밀을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소중한 사람이라면 부디 그 비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다스러운 자신의 입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면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남들에게 노출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을 남에게 드러내는 것은 내 삶을 그 사람의 손안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가슴 아픈 사실이지만 내가 마주한 고민과 상처,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을 주변 사람 10명에게 말하면 8명은 앞에서는 나의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내 아픔을 통해 자기 행복을 쟁취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8명의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라 해도 말입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지 마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스스로 원인을 파악하고 독서를 하고 명상과 운동을 통해 육체를 단련하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약해 보여도 생각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면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남들이나 나에게 해가 가는 말과 행동을 부디 삼가시고 앞으로 좋은 말을 더 많이 하시고 들으시면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하거나 반복해서 들으시면 긍정적인 효과가 2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